이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한 교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오래도록 외면했던 세계와 그 세계를 다시 열어준 한 소녀가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레베카 월시입니다. 미술교사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 수많은 학생을 만나며 예술을 말해왔지만 돌아보면 정작 저는 예술의 한 조각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현대 추상표현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로스코의 생면 앞에서 느꼈던 그 압도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연 같은 감정은 제 예술 인생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술은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뒤돌아보는 순간 예술은 죽는다. 전통회화, 민속예술, 그런 단어들은 제 마음속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시대성이 없고 기억할 가치는 있으나 가르칠 가치는 없다. 그게 제 편견이었고 저도 모르게 굳어진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가장 견고한 벽을 가장 작은 일이 흔듭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대미술 전시회를 둘러보고 돌아온 저는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책상 위 상자들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에서 아주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수줍음이 많은 한국계 캐나다인 학생 에린이 두 손으로 작은 부채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하얀 한지 위에 붉은색과 청록색이 교차해 산봉우리를 이루고 커다란 눈의 호랑이가 사람을 올려다보듯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서툴지만 귀엽고 해학적이면서도 따뜻한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의 편견이 그 그림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너무 단순해. 너무 원색적이야. 이건 예술이라기보다 전통 기념품 같은 건데?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원치 않았던 말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예쁜데 수업 과제는 좀 더 현대적인 시도가 좋겠어. 그 말은 아마 에린의 마음속 작은 촛불을 단번에 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에린은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업 전에 교실 한쪽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거 봤어? K-팝 데몬 헌터스. 캐나다 애들 사이에서도 난리래. 호랑이 장면 진짜 쩐다고. 저는 처음엔 그저 요즘 유행하는 K-팝 콘텐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멈췄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건 화면 속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화면 가득 펼쳐진 전통 1월 오봉도, 붉은 봉우리들, 청록의 능선들, 그리고 미나 속 호랑이를 닮은 익살스러운 호랑이 무리였습니다. 이건 미나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에린이 보여준 부채, 그 호랑이, 그 색.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술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 그림이 지금 세계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속 핵심 시각, 언어였다는 말인가? 저는 충격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 무렵 또 하나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주벤쿠버 총영사관이 주최한 개천절 행사에서 대형 미나 전시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진행자 뒤로 책가도, 호작도, 십장생도 같은 한국 미나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캐나다 현지 어린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그림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민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21세기 감성에도 통하는 새로운 미학이다. 그 기사를 읽고 저는 기묘한 부끄러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낯설다 여기는 동안 세계는 이미 한국을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에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한국 민화화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린, 잠깐만.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보여준 그 호랑이, 그 색깔, 그 모든 게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야 알았어. 에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슬펐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보여주신 그림들이었는데 그게 가치 없는 거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에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 내가 가진 그 세계를. 에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문화의 재발견 전통 예술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결국 승인이 났고 저는 에린에게 프로젝트의 첫 발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업 시간 에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부채를 학생들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한국 민화예요. 민화는 옛날 평범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소망을 담아 그렸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웃기게 그려서 두려움을 물리치려 했어요. 이 붉은 산은 태양을, 청록색은 생명을 상징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색과 형태에 의미가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스토리텔링인 거네요? 맞아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완벽하지 않게 그린 거예요? 선도 삐뚤고. 에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함보다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완벽한 그림보다 진심이 담긴 그림이 더 아름답다고 믿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에린의 부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민화풍의 작품을 시도했습니다. 우울증을 겪던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두운 색으로만 그림을 그렸는데 민화의 해악 호랑이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밝은 색을 사용했습니다. 호랑이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저예요. 웃으려고 노력하는 저. 할머니를 잃은 에밀리는 십장생도의 해와 구름 속에 할머니의 얼굴을 숨겨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필리핀계 학생 마리아는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캐릭터를 민화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제 두 문화가 하나로 만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일부 학부모는 걱정을 표했습니다. 아시아 전통만 집중하면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민화는 하나의 렌즈예요. 이 렌즈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북유럽 문양을 민화 색감으로 표현하고 어떤 학생은 아프리카 패턴을 민화 구도로 재해석했어요. 이건 편향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 민화인가요? 왜냐하면 민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라요. 하지만 민화는 말해요. 서툴러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라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민화 작가님과 화상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미나는 옛 그림이 아닙니다. 미나는 사람의 기억입니다. 작가님의 말은 제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호랑이를 우습게 그리고 물고기를 날개 그리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나는 희망의 그림입니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슬퍼도 그들은 아름다움을 그렸어요. 그게 미나예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화면 너머로 천천히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호랑이의 눈 좀 삐뚤죠? 하지만 이 눈이 살아있어요. 완벽한 원보다 더 생동감이 있어요. 예술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창의성은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다시 보는 데서도 나온다는 걸. 전시의 날이 왔습니다. 토론토 시내 문화복합 공간의 벽면은 아이들의 미나풍 작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린의 호랑이 부채는 전시의 중심에 걸렸고 그 옆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작품이 이어졌습니다. 개막식에서 에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그림이 부끄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멋있게 그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그림은 제 할머니의 그림이고 제 뿌리의 그림이고 그게 바로 제 힘이라는 걸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는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고 학교 SNS는 색과 상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베카, 이건 수업 하나의 변화가 아니에요.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고 표현하는 걸 처음 봅니다. 그 후 저는 한국문화원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빌딩 숲과 오래된 골목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인사동의 한 화실. 퇴색한 나무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먹물 향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앞에 한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을 묻히고 한지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붓 끝에서 먹물이 번져나가는 순간, 한지가 그 물기를 머금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종이가 당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생애 처음으로 호랑이의 눈을 그렸습니다. 삐뚤었지만 그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첫 호랑이에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겼어요. 이게 미나예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짜 옛 미나들을 봤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려진 호랑이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물고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고, 사람들의 소망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뛰어넘는 거구나. 새로움만이 아니라 진심이 예술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구나. 캐나다로 돌아온 뒤 제 수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보다 기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첫 수업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고향의 풍경을,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미나라는 렌즈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린. 조용했던 그 아이는 지난달 한국전통예술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 그림은 한 장의 부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채의 길을 따라 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작은 부채가 한 아이의 꿈을 열었고, 한 학교의 시야를 넓혔고, 한 교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에린은 최근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내년 봄에 서울로 가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 그림을 다시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전 에린의 할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작은 한인타운의 아파트, 거실 벽면에는 할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모으신 미나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손녀가 다시 웃게 해주셔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결혼하고 캐나다로 이민 왔을 때 딱 3가지만 챙겨왔어요. 사진, 한복, 그리고 이 그림들. 이 호랑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런데 에린이는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그게 제일 슬펐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에린은 이 그림들을 자랑스러워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다시 봐주셔서. 그날 저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떡국을 먹으며 한국의 이야기를, 이민의 이야기를, 그리고 한 가족의 기억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벽에 걸린 미나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시즌 2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가 된 만큼 전 세계가 한국의 민화와 전통 미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게 또 나왔어요. 그럼 너희가 배운 건 살아있는 예술이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통 예술이 결국 미래 예술인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냐 현대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예술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야. 수백 년 전 그림이든 어제 그린 그림이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면 그게 진짜 예술이야. 에린은 다음 달 한국으로 떠납니다. 출발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그린 호랑이 그림입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응. 서툴지? 아니요, 아름다워요. 선생님의 첫 호랑이잖아요. 에린은 그 그림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에서 열심히 배우고 올게요.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게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에린. 내가 나를 바꿨잖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예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예술은 박물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 민화는 작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한 민족의 기억이고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희망과 사랑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있나요? 한 번 더 봐주세요. 그 안에 누군가의 삶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가족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린의 작은 부채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민화는 이제 세계의 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이 감동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